네, 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6급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언어 추리 능력 파트와 그 다음에 언어적 자료 분석 능력, 명제 추리 능력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공부하게 될 영역은요, 언어 추리 평가 영역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그 도표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보시고요. 이 중에 세 개와 관련된 그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갈 텐데요. 여기서 이 9개 칸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고 세 가지 먼저 연결되는 그런 고리들을 찾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선다를 먼저 보시고요. 이 5가지 선다 안에 이 단어들이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다에 갈등부터 시차, 목욕, 시력, 박수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9개 있는 이 보기 중에서 응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원은 이 중에서 뭐 박수, 우리 응원할 때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수 파트에 응원 옆에다 써두시고요. 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중에서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립, 일어선다라는 거죠. 우리 응원할 때 다 서서 응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박수와 관련돼서 기립박수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차와 연결이 되겠죠, 이번에. 역사, 자, 역사는 뭐 딱히 들어갈 만한 게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갈등의 역사라든지. 자, 손바닥 역시 우리 박수와 연결이 되죠. 자, 안경은 시력과 연결이 되고, 위안부도 뭐 기껏 해봤자 갈등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달력도 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미 우리는 박수에서 3개의 공통 요소들을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박수에 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를 보시면요. 보기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들끼리 연결되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게 눈에 쉽게 띄는 그런 포인트 요소들을 묶어놓기 때문에요. 함정에 빠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다에 가을, 만화, 병, 눈, 사람. 자,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유리는 바로 유리병 되죠. 그 다음에 손톱은 뭐 원하는 거 없고요. 악몽도 딱히 맞을 만한 게 없습니다. 자, 뮤지컬도 뭐 딱히 없고요. 아픔, 자, 아픈 게 바로 병이죠. 2개 나왔고요. 자, 발톱도 따로 없고, 뚜껑, 병뚜껑 보이죠? 자, 이래서 3번째 병이 바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문제는 많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브라질 봤더니요. 브라질은 열정의 나라죠. 그래서 5번에 열정. 그 다음에 여우, 자, 사막 여우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탕은 여기에 관련된 게 없네요. 자, 뜨겁다. 우리 열정도 뜨거움으로 표현이 되죠. 정열, 열정. 자, 고래 뭐 해당되는 거 없고요. 자, 페이. 우리 요즘에 열정페이라는 말 하잖아요.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요. 자, 그래서 열정에 이미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체크하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확인차 받으려면요. 피부도 여기 원하는 게 없고요. 뭐 기껏 얘기를 해봤자 인종별로 피부색이 다르니까요. 수염도 딱히 원하는 게 없고 카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열정이 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달팽이, 진흙, 술, 화백, 영화 뭐 이렇게 있겠네요. 자, 초밥은 관련된 게 없고요. 진주, 진흙 속의 진주라는 말 하죠. 그 다음에 바다 역시 뭐 딱히 들어갈 만한 게 없고요. 자, 낙타, 네, 보령이 바로 진흙, 그죠? 유명하죠. 문어도 네, 딱히 원하는 게 없고요. 구름도 뭐 딱히 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왕도요, 뭐 딱히 없고, 흙이 바로 진흙의 종류죠. 자, 그러니까, 진흙이 흙의 종류니까 2번에 바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쌀, 위인전, 춘향전, 일제강점기, 여의주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여주 하면은 여주 쌀 유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쌀. 동남아시아는 여기 딱히 뭐 볼만한 게 없고요. 남원, 우리 춘향이의 그 고향 그 배경이 됐던 게 바로 남원이었죠. 자, 보리, 뭐 굳이 얘기하자면 쌀보리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여운 딱히 없고요. 판소리, 춘향전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죠. 그러니까 여기 연결이 되고요. 자, 산골도 딱히 뭐가 없고요. 어머니도 없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춘향전을 영화화했죠. 그래서 춘향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술, 배우, 배, 과자, 발톱 이렇게 5개네요. 선원, 바로 배와 연결이 되죠. 치통, 자, 치통 연결되는 거 없고요.
타이탄이 그 유명한 배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도 없고, 사과도 딱히, 네, 들어갈 만한 게 없고요. 복통, 배가 아픈 게 복통이죠. 그래서 3개 벌써 우리 골랐어요. 자, 대표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대표 예제 문제도 자, 똑같은 방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돈, 모유, 땅, 제주도, 사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지는 뭐 딱히 어울리는 게 없고요. 화산, 제주도가 바로 화산섬이죠. 그 다음에 물미역, 자, 물미역도 뭐 제주도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특산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재채기 딱히 없고요. 자, 바람, 제주는 삼다도라고 그래서 돌바람 여자가 많은 곳이죠. 자, 그러니까 바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인도 딱히 뭐 잘 모르겠어요. 자, 두꺼비, 산모, 중국인, 요새 중국인이요, 그 제주도 땅 투자지로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굳이 연결을 하자면, 네, 중국인까지. 그래서, 네, 4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형 익히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같은 식으로 관련 있는 단어 3개를 골라서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지부터 국밥, 밀면, 희열, 스케이트 5가지 보기가 있고요. 자, 남한부터 볼게요. 남한과 딱히 관련되는 건 없습니다. 자, 상봉, 이것도 뭐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건데 여기에 관련된 건 없고요. 자, 냉면, 차갑게 먹는 면의 일종을 전부 다 냉면이라고 그러죠. 밀면도 밀로 만들긴 했지만 냉면의 한 종류니까요. 밀면에 넣어주시고, 동포, 자, 동포도 딱히 없고요. 부산, 바로 밀면이 부산에서 유명하죠. 자, 겨울도 뭐 딱히 뭐 국밥이 생각이 난달까요? 자, 6.25 밀면이요. 6.25 전후로 해서 피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6.25까지 밀면 됐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뭐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사과, 날개, 계층, 역사, 사건 이렇게 됐네요. 영화는 뭐 이 중에서 뭐 사건, 그죠? 사건이 이루어진다. 자, 비레름텔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바로 그 아들의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화를 쏘아 맞췄다는 그 명중시킨 그 비레름텔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로빈후드 문은 의적이니까 뭐 딱히 네, 뭐 역사에 무슨 실존 배경하는 인물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거, 뭐 정도요. 자, 영국 딱히 없고요. 자, 스피노자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얘도 뭐 사과에 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자, 매미 날개를 가지고 있죠. 스티브 잡스 애플의 로고가 바로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 벌써 3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악기, 콘서트, 소설가, 범죄,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루트 악기에 해당이 되죠. 원고지 소설가들이 이용을 하죠. 이젤은 이거 그림 그릴 때 그 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자, 위조, 이건 범죄 중에 하나죠. 탈고, 자, 모두 마친 겁니다. 글 쓴 것을. 그러니까 소설가에 해당이 되고요. 학교도 네, 딱히 없고, 사진 없고요. 인세, 자, 소설가가 그 책을 내서 그 판매 부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걸 인세라고 하죠. 자, 바이올린은 악기입니다. 악기는 2개가 있고 소설가에는 3개가 있죠. 그러니까 3개의 소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렘, 눈사람, 사치, 간식, 겨울 이렇게 5개 있네요. 자, 김밥 하면은 우리 뭐 여기 어울리는 게 없고요. 여자도 여기에 딱히 어울리는 거는 없습니다. 그죠? 자, 시작,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설레는 일이겠죠. 그래서 설렘 연결을 하고요. 교회, 자, 교회도 뭐가 없고요. 시장 뭐 간식을 사러 가나요? 그죠? 소풍, 자, 소풍 때 간식 싸가죠. 곰은 뭐 겨울잠을 자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겨울에. 그 다음에 카메라도 네, 딱히 어울리는 게 없고요. 새 학기, 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설렘에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설렘에 새 학기,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자면 그죠, 소풍도 그 전날 설렌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새 학기, 시작, 소풍 뭐 요 정도가 바로 설렘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다음은 선비, 뱀, 무좀, 화살, 진주, 자,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신전은 네, 이 중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고요. 자, 영웅도 네, 딱히 없죠. 자, 그 다음에 메두사의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뱀과 연결을 시키고요. 자, 나폴레옹도 딱히 직접 연결된 건 없습니다. 자, 선악과 먹으라고 꼬신 게 바로 뱀이죠. 2개 나왔고요. 자, 천사도 딱히 뭐 바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신발이 무좀과 연결이 되네요. 그 다음에 상처 딱히 없고요.
의술. 자, 그래서 의술, 의사면허 업체가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뱀이 감겨있는 이런 로고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단법인으로 나와 있는 이런 129 구급대 마크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의술이나 지혜를 상징하는 게 바로 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이 감긴 지팡이가 의사 단체의 그런 한 로고이기 때문에 뱀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해서 뱀 고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판례, 동화, 화재, 정신병, 수염 요 정도네요. 요정은 동화와 관련됐고요. 자, 포도주 딱히 없고요. 그다음에 탈모, 네, 탈모도 뭐 딱히 없습니다. 권선징악, 우리 전래동화 보면은 결론이 항상 권선징악이죠. 방화범은 화재와 관련 있고, 내면도 뭐 정신병이 뭐 내면의 병이다 이 정도. 자, 유리구도 동화의 예시였죠. 그다음에 면도는 수염이고 조랑말은 애매하니까 2번이 벌써 3개 확실하게 골랐네요. 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세균, 영웅, 박쥐, 만추, 음반 이렇게 돼 있는데 만추는 늦가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한번 왼쪽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손톱은 뭐 딱히 맞는 건 없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손톱에 세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균 정도. 우표도 네, 딱히 뭐 연결될 게 없고요. 드라큘라가 바로 박쥐로 변하죠. 연결될 수 있고요. 초상화는 영웅의 얼굴을 그린 거니까요. 늦가을 바로 만추와 같은 말이고요. 동굴, 박쥐가 동굴에서 살죠. 그다음에 장미 딱히 뭐 연결되는 거 없고 오르간도 없고요. 쥐가 바로 네, 박쥐 종류의 아까 박쥐가 쥐에 포함이 되죠. 네, 다음 문제 보시면요. 생텍쥐베리 나왔고요. 늑대, 안데르센, 샤를페로, 고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생텍쥐베리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어린 왕자의 작가고요. 안데르센도 뭐 인어공주라든지 이런 동화집을 쓴 사람이고요. 샤를페로도 프랑스의 동화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 장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장미는 생텍쥐베리 소설인 어린 왕자에 등장을 하는 주인공, 네, 뭐 보조 그런 존재고요. 정글 여기 뭐 연결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사막도 딱히 연결되는 게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우, 생텍쥐베리에서 그 어린 왕자가 그죠? 여우와 우정을 나누죠. 그 다음에 수요일도 뭐 딱히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게 없고요. 메뚜기도 없고 보아뱀이 바로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처음에 등장하는 소재죠. 자, 그 다음에 계산기, 꿈 이런 거는 네, 딱히 연결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텍쥐베리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더 적중 예상 문제로 넘어가서 좀 더 속도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요. 파라오, 지중해, 전갈, 텐트, 상어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자, 이집트 바로 파라오 연결이 되죠. 술탄은요, 이슬람의 그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고, 태양, 파라오가 바로 태양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죠? 지중해도 아니고 이건 상어도 아니죠. 자, 성경도 딱히 연결되는 게 없고요. 오이디푸스 역시 뭐 딱히, 그 다음에 예언 이것도 뭐 여기 연결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중세도 네, 마찬가지고 피라미드가 바로 파라오의 무덤이니까 파라오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팔찌, 화장품, 반지, 립스틱, 구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프로포즈 할 때 반지 주죠. 빈혈은 연결되는 거 없고 기쁨도 예, 애매합니다. 자, 손가락, 반지 손가락에 끼죠. 홍조, 자, 홍조는 뭐 이렇게 얼굴 빨개지는 볼빨간 요건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화장품 정도가 될까요? 그 다음에 친구 뭐 딱히 없고요. 칠면조도 연결될 거 없고 크리스마스도 없기 때문에 자, 다이아몬드 반지 유명하죠. 결혼할 때. 자, 다음은 프랑스, 일본, 독일, 대한민국, 여왕. 자, 나라네요. 삼바는 브라질인데 여기 브라질이 없고요. 탈춤 대한민국에 연결되죠. 자, 커피도 브라질이 대표적인데 여기 없고요. 아이스크림 자, 애매합니다. 라멘 자, 일본이죠. 김치 대한민국이고요. 자, 성당 뭐 독일의 뭐 쾰른 성당이나 유명한 성당 있을 수 있고요. 에펠탑은 프랑스고 한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니까 3개 벌써 이미 나왔죠. 자, 그 다음은 추리소설, 조개, 파도, 유럽, 지옥 이렇게입니다. 자, 미인 연결되는 거 없고요. 마술사도 네, 없죠. 열차 보시면 뭐 유럽 횡단열차 뭐 요 정도가 될까요? 애매합니다. 자, 살인, 추리소설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풍차, 뭐 유럽의 그 대표적인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풍차. 그 다음에 셜록 홈즈 추리소설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는 파도, 갈매기도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 파도와 갈매기가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와 갈매기가 연결되는 거지. 증거, 바로 이런 증거를 추리해내는 게 추리소설의 묘미였죠. 자,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발, 시계, 그림자, 영혼, 전기 이렇게 5개네요.
자, 그리스는요, 그리스 여기 뭐 딱히 연결될 게 없고, 바람도 여기 연결될 건 없습니다. 자, 숫자 12, 시계가 바로 12개의 그 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종도 애매하고요. 바늘, 시계바늘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옷, 뭐 굳이 연결하자면 신발 정도. 자, 손수건도 애매하고요. 장영실이 물시계 시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인간은 뭐 영혼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시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신체 부위입니다. 눈, 얼굴, 귀, 머리카락, 손가락 이렇게 있어요. 이명은요, 귀에서 쓸데없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잡음이 들리는 게 바로 이명이니까 귀 연결하고요. 자, 주사위 애매합니다. 아, 주사위의 눈이라고 하죠. 그 동그라미 이렇게 숫자처럼 돼 있는 거, 그런 걸 주사위 눈이라고 그러니까 네, 굳이 눈에 연결을 시켜보고요. 자, 지휘자도 네, 딱히 뭐 손가락으로 지휘한다 이런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자, 달팽이도 뭐 없고요. 풀잎도 없고, 빗방울 없고요. 여름 없고, 자, 베토벤 귀가 멀었죠. 귀에 연결시키면 되고요. 자, 무지개까지 뭐 없네요. 아, 달팽이를요, 우리 귀에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귀 안에는 우리 소리를 듣는 달팽이 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귀가 벌써 3개, 네, 나온 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항아리, 곰, 겨울, 사랑, 갈대, 자, 요 정도입니다. 자, 항아리, 폭풍부터 보시면요. 폭풍 연결되는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언덕도 없고, 꿀, 우리 곰돌이푸가 꿀 좋아하죠. 그 다음에 사과 없고요. 겨울잠, 곰이 겨울잠 잡니다. 그 다음에 오두막 딱히 없고요. 농부, 자, 농부도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반달곰 있죠? 자, 이렇게 3개 나왔으니까 곰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올챙이, 치과, 크리스마스, 모래, 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탕과 관련된 걸 생각해 봤더니 뭐 딱히 연결될 게 없고요. 자, 초콜릿도 없고요. 양말, 우리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달라고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뭐 관련된 거 굳이 얘기하자면 뭐 모래나 달 정도가 노란색이 되겠죠. 자, 빨간색은 크리스마스에 빨간색, 초록색이 바로 대표 색깔이죠. 도표 연결되는 거 없고요. 송어 없고요. 루돌프가 크리스마스에 썰매를 끌어주는 그 사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연결해서 크리스마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달, 여행, 우주, 음식, 구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돈은요, 뭐 여기서 딱히 연결되는 거 없고요. 여권, 여행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약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건 없고, 자, 비행기, 우리 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죠. 자, 수레, 그죠? 애매하고요. 환전, 여행 갈 때 환전 반드시 해가야 되니까, 자, 3개가 나왔습니다. 신문은 딱히 없고요. 요리는 음식에 해당이 되고, 새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자, 다음은 예지몽, 불행, 얼룩말, 병원, 기린 이렇게 되겠네요. 자, 사자는 뭐 여기 연결될 수 있는 거 없고요. 판사도 없죠. 자, 의사가 병원과 연결이 되고요. 사형, 자, 사형 뭐 여기도 딱히 연결될 만한 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주사, 병원과 관련이 있죠. 장난감도 딱히 관련된 거 없고, 거울도 없고요. 유럽도 없고, 알약이 바로 병원에서 조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망토, 귀신, 풍선, 김치, 십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콩은요, 여기에 딱히 연결될 게 없고요. 자, 팥, 우리 전통 그 귀신들 팥으로 쫓는다고 그러죠. 붉은색의 귀신이 무서워한대요. 자, 심장 뭐 딱히 없고요. 원한, 우리 귀신이 왜 있어요? 원한이 있어서 남아있는 영혼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복, 귀신 소복 입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도, 뭐 진심, 마늘, 뭐 간장, 뭐 기도 정도만 십자가에 연결될 수 있을까? 나머지는 네, 마늘이 김치에 들어간다 뭐 요 정도. 나머지는 거의 다 하나씩밖에 안 되고요. 귀신만 3개 벌써 다 찾았습니다. 자, 다음은 문어, 안경, 오징어, 포도주, 제사 이렇게입니다. 입술은 연결되는 거 없고요. 눈썹도 없고, 다리, 뭐 문어 다리, 오징어 다리 뭐 이 정도가 될까요? 그 다음에 와인 창고, 이건 포도주고요. 와인과 관련된. 그 다음에 맥주, 굳이 얘기하자면 같은 술 정도니까 뭐 포도주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서점 연결되는 거 없고요. 연체동물, 바로 문어와 오징어가 연체동물이죠. 자, 그 다음에 산입니다. 자, 근데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오징어와 맥주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술안주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굳이 3개를 찾자면 오징어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생쥐, 강아지, 부부, 학교, 공부 이렇게인데요. 드라마는 연결되는 게 없고 디즈니의 상징이 바로 생쥐, 미키마우스고요. 그 다음에 미국 바로 연결되는 거 없고요. 햄버거,
치즈. 자, 치즈 생주가 좋아하는 거죠? 오두막도 없고요. 구멍. 자, 쥐구멍 있습니다. 하늘, 구름. 네, 딱히 없으니까 1번 3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축제, 전통, 비둘기, 봉화, 회사. 자, 이렇게 됩니다. 성북동 비둘기 너무나 유명하시죠? 그러니까 비둘기 연결해 두시고, 마라톤은 뭐 봉화, 그죠? 이 봉화를 그 마라톤 처음에 이걸 봉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통신수단으로도 봉화가 예전에 쓰였으니까. 자, 광고는 뭐 애매하네요. 뭐 회사에서 광고한다 이 정도요. 자, 홍보도 회사에서 뭐 얘기한다 이 정도가 될 테고요. 평화, 비둘기가 바로 평화의 그 상징이었죠. 귀국, 자, 돌아오는 거 없고요. 화장실 없고요. 결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통신수단으로 이용이 된 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는 봉화도 통신수단으로 이용을 했지만 그 비둘기 다리에 쪽지를 매달아서 날려보내는 이것도 통신수단으로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비둘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서 3번 비둘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놀이터, 졸업, 배우, 영화, 공포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사진은 졸업사진 찍죠. 동물원 뭐 딱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도 애매하고요. 입학도 뭐 졸업과 입학 서로 반의 관계고요. 연장, 자, 연장도 뭐 딱히 연결될 게 없고, 의식도요 애매하고요. 놀이공원은 뭐 놀이터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도 없고, 가운이 졸업 가운 입고 우리가 졸업을 하죠. 자, 이렇게 요거는 속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배경 지식 활용하셔서 연결될 수 있는 3개를 그 선다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요, 언어 자료 분석 능력입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문서를 주어졌을 때 내가 이 문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한번 이것도 기출문제 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구의 SCM팀 사원 J는 상사로부터 다음날 있을 회의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상사의 지시가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자료를 참고하여 보기에 제시된 J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골랐네요. 자, 상사의 지시를 가지고 아래 있는 여러 관련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상사의 지시가 이거예요. 내일 회의 끝나고 바로 식사하러 갈 거니까 식당 좀 알아봐. 회사 근처에 태가원이라는 중식당이 있던데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더군. 필요하면 미리 예약해 두라고. 그리고 회의실은 내일 참여 인원 정확히 파악해서 수용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먼저 뽑아봐야 할 거야. 아참, 그리고 생산관리팀 김대리한테 2016년 대비 중형용 책상 상판 비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뽑아달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자료 받으면 그것도 회의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해. 그리고 그 자료는 따로 프린트해서 핸드아웃으로 참석자들에게 나눠줄 거니까 준비해두고, 회의실 예약하는 대로 바로 가서 마이크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난 이따 4시쯤 영업팀장이랑 대리점 방문하기로 해서 3시 반쯤 출발할 생각이야. 30분쯤 나가면 되겠군. 자, 그러면 얘가 한번 회의 관련 정보부터 쭉 보시면요. 총 참여 인원이요, 10명이죠. 그리고 시간은 30일 15시에서 6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30일 날 가능한 회의실을 봤더니 10명 이상이 되는 게 바로 D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회의실 D를 예약을 할 건데요. 사용시간 24시간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지금 3시 반쯤에 출발할 생각이고 상사가 30분 후쯤 나가면 되겠군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시간은 3시예요. 그러니까 내일 사용할 시간 24시간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니까 네, 예약 가능합니다. 이때부터요. 자, 3시 좀 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태가원을 보시면 네, 여기에 있고요. 10인 이상 손님일 때는 24시간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24시간 전까지 예약을 완료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다 회의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간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식당 먼저 예약 완료를 해야 되겠죠. 하루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먼저 태가원 예약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김대리 메시지 봤더니요. 생산관리팀 김강우입니다.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아마도 내일 오전 10시 정도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일 회의하기 전에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뒷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핸드아웃으로 출력한다. 이거는 인원수대로 출력해야 되는 거 내일 받아야 하는 거고요. 아침에 마지막으로 넘어가고요. 회의실을 예약한다. 자, 이건 좀 앞부분이죠.
태가원의 전화에 저녁 식사를 예약한다. 자, 이게 제일 급한 겁니다. 24시간 안에 다 예약이 끝나니까요. 자, 딕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실 예약을 하고 회의실 예약했으면 바로 마이크 체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을 체크하고 기억은 내일 아침에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답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2014년 5월 10일 개최된 한국부동산연구협회 컨퍼런스 행사 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보고 보기에서 찾느니 보기를 보면서 위에 거 거꾸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오전 9시 반 개회식을 시작하기 전 N호텔 1층 다이닝룸에 가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자, 봤더니 9시 반 개회식 앞에 조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표 마지막에 보면은 조식은 N호텔 1층 다이닝룸에 제공되며 라고 있으니까요.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소규모 업체의 개인 고객 관리 심포지엄 전에 식사를 할 수 있다. 자, 그게 어딨나 봤더니 식사 전에 할 수 있대요. 자, 중식이 바로 12시에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요 심포지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식사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3번에 한국부동산연구협회 컨퍼런스 참석자는 김동식, 오남이, 박성광.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누가 이거를 하는지 개회식과 환영인사에 김동식 있고요. 그 다음에 강연, 그 다음에 오남이 H부동산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에 박성광 진행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만날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투자 이익 강연에서 현재 한국부동산연구협회 투자연구팀의 대리를 맡고 있다. 자, 투자 이익 강연 2시부터 4시까지 거기를 봤더니 과장을 맡고 있네요. 4번 틀렸죠? 컨퍼런스의 가장 마지막 일정은 자페어이며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네, 맞는 얘기겠죠? 24시간 체제로 시간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자, 다음은 제약 광주지정장 A씨가 12월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광주지점장 A의 방문 일정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자, 이것도 1번 보시면 9시 조찬 미팅 후에 바로 광주지점의 분기별 영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자, 9시 뒤에 봤더니 네, 2013년 10시부터 실적 보고가 있어요. 자, 숙소는 삼성동 H호텔이고, 자, 맨 처음에 도착하는 게 삼성동 H호텔 있죠. 광주로 돌아갈 땐 기차를 이용할 예정이다. 자, 마지막 일정에 서울역 도착이라고 돼 있죠. 자, 서울역은 기차 타는 거니까 KTX 타고 가려나 봐요. 자, 3번에 골프는 I제약 대표 B생명과학 연구소장과 함께 하기로 돼 있다. 자, 3시 반에 골프 있는데 I제약 대표와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연구소장은 빼야 되는 얘기겠죠. 3번 틀렸고요. 자, 4번 확인해 볼게요. 바쁜 일정상 23일 점심은 생략하고 다과로 대신한다. 3시에 그저 딱히 이 사이에 점심 식사 없고 다과만 3시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부터 그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일정이 없이 바로 24일 일정으로 넘어가네요. 자, 이번에는 N기업 고객센터에 접수된 고객의 불망사항입니다. 자, 적절한 대응을 찾아볼게요. 저는 얼마 전에 N기업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10월 1일에 주문했는데 배송이 거의 일주일 넘게 걸리더군요. 자, 이게 문제점인가 했더니 다른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비해 배송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빨리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즉, 이거는 문제긴 하지만 이 자체 사람에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원피스 사이즈가 작은 게 문제일까요? 그래서 옷을 반품했는데 다음날 반품 배송 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거였네요. 그죠? 하지만 N기업 쇼핑몰 사이트 어디에도 반품 배송 비용을 주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었고 이러한 내용의 공지를 따로 받은 적도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 나빴던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이유도 없이 나는 이런 언급도 못 들었는데 못 받았는데 배송비를 내가 물어야 하다니.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입니다. A를 봤더니 상품 배송을 빨리 하재요. 이거는 여기서의 문제는 아니죠. 이 사람의 문제는. B는 고객이 사이즈 때문에 반품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이즈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거 역시 얘가 문제 삼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 C는 반품 배송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걸 사이트에 제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화가 난 거였죠. 그러니까 C가 제대로 된 대응이고요. D는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일만 복잡해진대요. 그럼 이건 무시하겠다는 뜻이죠. 자, 이는 이제부터 반품 배송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나 좋지만 회사 입장에선 결코 좋은 대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가 가장 적절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사의 지시에 대한 김대리의 대답이래요. 한번 볼게요. 김대리, 나는 외부 미팅이 잡혀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 길이야. 미팅 끝나고 식사할 거니까 아마 오후 2시 정도엔 회사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네, 식사까지 밖에서 하고 2시에 들어온대요.
그러니 그 전까지 준비를 좀 해주게. 내일 오후 5시 제2상품 관련해서 해외 바이어들이랑 회의 있는 거 알지? 자, 첫 번째 이겁니다. 회의에서 작성할 자료 작성. 그죠? 읽으면서 체크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내일 회의 한 명 더 참석한다고 하니까 K한테만 전달. 자, 두 번째죠. 다른 회의 참석자한테는 알릴 필요 없대요. 내일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눠줄 제2상품 설명서 파일은 서영이 책상에 있을 테니 복사해달라고 하게. 요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2시 조금 넘어 손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자, 네 번째네요. 나보다 먼저 도착하면 다과 준비해드리고 신경 좀 써주게. 최대한 시간 맞춰 갈 테니까. 참, 내일 회의에서 사용할 자료와 제2상품 설명서는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대로 확인할 테니 그때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놓게. 그러면 부장님 오시기 전에 요거 먼저 빨리 해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에 회의에서 사용할 보고서는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죠. 마지막에 들어가는 대로 확인 부탁했어요. 자, 이번에 오늘 오실 손님들 점심 식사는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예약하겠습니다. 식사는 얘 혼자 먹고 들어올 거고 손님들은 다과 정도 챙겨달라고 얘기했죠? 들렸고요. 내일 회의 참석자들 모두에게 변동사항 아니죠? 새로 한 명 추가되는 거 K한테만 얘기하면 된다고 했고요. 오늘 오후 2시 이전엔 모든 회의 준비를 끝내야겠네요. 그죠? 왜? 이 사람이 바로 2시에 상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오자마자 보여드릴 수 있게 2시 전에 끝내놔야겠네요. 서영희 씨 지금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는 유두리 있게 알아서 자기가 복사를 하고 나중에 뭐 보고를 한다든지 서영희 씨한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화가 하나 나옵니다. N회사 김소식 대리와 박대식 사원의 통화 내용이다. 다음 주에 있을 수요 공급망 회의에 가장 적합한 회의실을 아래에서 골라보라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인사말은 빼버리고요. 이번 회의 준비, 자, 저희는 총 5명이고 팀장님을 제외한 4명은 2시 이후 참석 가능합니다. 자, 우선 5명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 총 인원 여기 나오죠. 서비스팀 5명, SCM팀 6명, CS 3명, 개발팀 3명, 생산관리 6명, 영업팀 총 7명이니 자, 총 30명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생산관리팀은 직접 모집 못하고 화상으로 참석한대요. 그러면 위에서 6명 빼줘야 되니까 24명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 맞아요. 그럼 화상회의 시설을 갖춘 회의실로 알아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두 가지 나왔어요. 24명 화상회의 시설. 자, 회의 일정은 오전 10시에서 11시 반에 회의를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2시부터 6시까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써야 된다라는 거 시간 체크해 두시고요. 네, 예약한 식당이 멀어서 차로 이동을 한대요. 자, 그럼 교통비도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총 50만 원 지원을 주는데 회의실 대관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자, 식사비 30만 원, 교통비 8만 5천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가도 조금 준비해야 할 테니 비용 6만 원으로 생각하면 회의실 대관료는 나머지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요. 자, 50만 원에서 여기 나오는 자 30만 원, 8만 5천 원, 6만 원 다 더하면은 44만 5천 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5만 5천 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안에서 대관료를 다 끝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수요 공급망 회의는 발표 없이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 그랬더니 같은 형식이래요. 자, 요 정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메모를 했으면 회의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401호는 인원에서 잘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싸네요. 우선 얘네는 종이를 끊어야 이익이죠. 오전, 오후를 다 써야 되는데 요걸 2개를 이용을 하느니 네, 종이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적절한 게 네, 다 비싸고요. 5만 5천 원이 그나마 쌌는데 여기서는 405는 화상시설이 없으니까 얘도 빼야 되고요. 2호, 3호, 4호 중에서 4호 같은 경우에는 사용시 추가 요금이 5천 원이 들어요. 그러면 종일 5만 5천 원에 빌릴 수는 있지만 추가 요금 요 5천 원을 더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도 불가합니다. 자, 근데 좋은 게 뭐였냐면요. 402호는 다과가 제공된대요. 그럼 다과에 쓸 수 있는 6만 원을 아껴서 바로 이 대관 요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402호밖에 쓸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은 N은행 D 지점의 A 차장과 신입사원 B의 대화이다. 이 대화와 신입사원 B가 기록한 비품 현황을 참고하여 이번 달에 D 지점에서 주문해야 할 비품이 무엇인지 고르면 나와 있네요. 자, 이번 달부터는 B씨가 비품 주문을 전담해야 하니 잘 들어요. 우리 지점 직원들은 매달 일정량의 비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수량을 기준으로 2달에 한 번 비품을 주문하면 돼요. 자, 2달치 한꺼번에 해야 돼요. 2달치.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품은 뭐 이 정도인데요. 치약도 회사에서 비품으로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는가 있어서 2달 전부터 치약도 구매하고 있어요. 자, 치약까지예요. 그런데 치약은 처음에 워낙 많이 주문을 해놓아서 이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치약 빼고 그 앞에 토너까지입니다. 자, 매달 얼마나 소비하나 봤더니 자, 이거는 매달이에요. 우리는 2달에 한 번 해야 되니까 자, 재고량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면 비품 현황에 한번 옆에다가 재고량에 2달 필요한 거 얼마큼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커피 믹스 2.5상자니까 5상자 수량에 맞죠? 티백, 녹차, 홍차는 각각 2상자, 그러니까 이것도 2배, 2달치 하면은 4상자씩. 자, 이거는 다 제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설탕 1.5상자예요. 자, 각설탕은 그러면 2달치 3상자가 필요한데 이미 4상자가 있으니까 이건 더 안 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장지 1.5묶음, 그럼 화장지 3묶음 필요합니다. 화장지 쓱 봤더니 네, 홍차 아래에 있네요. 자, 이것도 넉넉하죠. 비누 1.5상자, 자, 비누 3상자 있는지 아래서 찾아봤더니 비누 네, 이것도 충분하네요. 그 다음에 치약 2.5통, 자, 치약은 많이 사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세제 1.5통, 자, 세제도 3통 있는지 봤더니 네, 딱 맞아 떨어지네요. A4용지 2,500장 한 상자니까 2장 있어야 돼요. 2통. 자, A4용지 봤더니 지금 한 상자밖에 없습니다. 2통 필요한데 그러면 요거 시켜야 되죠. 한 상자 더. 그 다음에 토너 1.5상자. 자, 그럼 토너도 3통이 필요해요. 토너를 봤더니 여기 남아있는 거에 토너는 없네요. 그럼 토너도 네, 이만큼 3통, 3장, 3상자, 그죠? 필요한 거고요. 물티슈는 매번 2묶음씩 주문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으니까 물티슈는 그냥 안 볼게요. 자, 그러면 모자란 것만 주문하면 되나요? 했더니 하나 더 있어요. 주스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 남아있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주문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음료수까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찾을 수 있었던 A4용지, 토너, 그 다음에 무조건 주문하라고 했던 음료수까지 5번에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입사원 A와 그의 사수 B의 대화이다. 이를 읽고 A가 사용해야 할 복사기의 위치를 평면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 봤더니요. 네, 아래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복사기 위치, 자, 얘가 뭐 복사 이렇게 해주세요. 요 정도니까 윗부분은 넘어가고요. 뒷부분에 어디 있는지를 쭉 살펴볼게요. 그랬더니 아랫부분에, 자, 방금 말씀하신 복사기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 아래서 4번째 그 A의 이야기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요. 그럼 소회의실 들어가서 정면으로 보이는 왼쪽 구석에 복사기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거 사용하세요. 얘기했죠? 자, 소회의실 어딨나 봤더니 회의실 2개 중에 작은 게 소회의실이겠죠? 자, 들어가자마자 왼쪽 구석이라고 그랬으니까 3번 자리가 되겠네요. 자, 애매하면 여기에 원탁 뒤편에 있어요. 원탁이 있는 회의실. 그죠? 3번이 맞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대표 예제 문제입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인데 요거를 참고해서 미리 정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쭉쭉쭉 넘어가 놓고요. 먼저 찬우부터 그죠?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내가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현재 상태로 보아 한 달 정도 후에나 퇴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도 7개월 정도는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내 요양에 드는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비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그게 자 1조, 2조 이렇게 큰 제목 안에 가로 있잖아요. 이런 소제목들을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2조에 보면은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 자, 각 해당하면은 미리 뭐 수급을 할 수 있나 봐요. 2번 보시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죠? 요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래 봤더니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먼저 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찾았어요. 우리.
자, 두 번째는요. 태균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58세라 주변 친구들 중엔 퇴직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어 다행이지요. 그 대신 하루 근무 시간도 기존보다 2시간 정도 줄어들고 월급도 낮아져서요. 네,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월급이 삭감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될 테니 걱정이라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는 겁니다. 자, 중간정산 월급도 낮아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바로 왼쪽을 봤더니 3조에 3조에 6번 봤더니요. 네.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게 나와 있죠? 그죠? 이건 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라서 임금도 같이 줄어드는 요런 경우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라를 봤더니 결혼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되었어요. 무주택자이던 제가 드디어 명의집을 갖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집을 사기 위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미리 받으려고 해요. 자, 이것도 미리 받는 것 중에서 3조 봤더니 중간정산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재훈이는 저는 7년 전 파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요즘 또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막말로 쌀 살 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미리 받아 생활에 보태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파산 신청한 경우 뭐냐면요. 우리 2조에 그죠? 2조의 1항에 3번 보시면요.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얘는 7년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5년 이내에 이 선고를 받아서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역산할 때. 근데 얘는 7년이 됐으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자, 보람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가 둘 있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서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마땅한 집을 하나 봤는데 전세값이 어찌나 비싼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에 반환받으면 거기에 돈을 더 보태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퇴직금 정산을 신청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중간정산 3조를 보시면 무주택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네,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한다라고 네, 1항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람이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간정산 얘기는 요 3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형이 키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업협동조합법의 일부이다. 법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것도 뭐 굳이 볼 필요 없고 몇 조 옆에 있는 그 가로 안에 있는 소제목 항목별로만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품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하며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 그 명칭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2조의 정의라고 돼 있어요. 용어의 뜻. 거기에 3번 품목조합이란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보시면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명칭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칭 쓱 봤더니 3조에 있네요. 자, 3조에 봤더니 3조 2항에 동그라미 2번에 마지막에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3번 보시면 농업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에 부과금을 면제한다. 자, 부과금 면제에 따른 거 8조에 있죠. 8조의 마지막 줄 보시면 네, 여기 그대로 써 있네요. 자, 4번 보시면 중앙행이 농업경제지주회사가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회원과 사업과 경합되는 사업으로 간주한다. 자, 이것도 뭐 공동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봤더니 자, 중앙회의 업무가 되겠죠? 자, 6조예요. 3항을 보시면
이렇게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고요. 다만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4번에 나와 있는 이런 공동의 이익을 위한 수행은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4번 틀렸고요. 5번 확인해 볼게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항과 중항에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자, 법인은 우리 3조 2항에 1번, 2번에 이런 법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N은행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D고객으로부터 거치식 예금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 자, 근데 실수를 했대요. 약관과 다른 거를 고르랍니다. 자, 상담원과 고객의 내용을 바로 먼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은행 고객센터입니다 했더니 제가 몇 달 전 이자 5%짜리 1년씩 거치식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넣어두었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이 돈을 만기일까지 둘 수가 없게 되어서요. 네, 그러시군요. 고객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금 및 이자를 중도에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만기 전이라도 지급 가능합니다. 자, 지급 가능한지 시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지급 시기 봤더니 2조에 있네요. 2조에 두 번째 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자, 다행이네요. 그럼 이자는 얼마 받게 되나요? 자, 이자율을 봤더니 이자는 3조예요. 만기일 전이니까요. 사망에서 해당이 되겠죠?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전에서 게시한 중도 해지 이율로 세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자, 중도 해지 이율이 따로 있나 봐요. 자, 근데 얘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기 후 이율 2%의 거치식 예금이며 9개월까지 납입하셨으므로 얘는 0.022%를 곱했네요.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요거는 만기시였으니까요. 중도 해지할 때는 중도 해지하는 중도 해지 이율, 그죠? 그게 있다라고 여기 명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겠네요. 자,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중간에 찾지 않고 더 오래 묵혀두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예치기간 늘릴 수 있을까요? 2년 정도? 자, 그러면 예치기간 늘릴 수 있는 거는 4조의 계약 변경에 해당이 되는 거죠. 4조 1항을 보시면 네, 3조의 1항의 이율로 세만 이자를 지급한다. 처음 이자 가지고 지급을 한대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장기예금으로 변경한 후에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했더니 그럴 경우에는 변경 전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거 역시 중도해지 이율 똑같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4조의 2항에 3조 3항에 따라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중도해지 이율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군요. 제가 세금 우대 종합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개설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건 중복 개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통장 수가 맨 마지막 7조의 마지막에 있네요.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새로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N그룹 A 전무의 비서입니다. A 전무가 새해를 맞아 뭔가를 배운대요. 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 중 하나를 수강하려고 할 때 비서로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나 골라보랍니다. A 전무가 자, 몸도 뻐근한 것 같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걸 배워보고 싶은데 보통 7시쯤 퇴근하니 7시 이후에 시작하는 거고요. 자, 체크해둬야 되겠죠. 요건들 7시 이후. 그 다음에 수업이 너무 자주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주 2회 정도 몸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예를 들면 춤 같은 거 말이에요. 요즘은 춤 종류도 다양하더군요. 그리고 나는 이 수업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하고 싶진 않으니 사비로 10,000원 정도 보태면 될 텐데요. 회사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20,000원씩 지원되니까 30,000원 정도 내로. 자, 그렇군요. 내가 매주 월요일에는 회화 강의를 듣고 있으니 이날은 수업이 없는 걸로 알아봐줘요. 자, 월요일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월요일을 빼보면 남는 거는 한국무용, K-팝, 음악 줄넘기, 댄스 스포츠 요건데요. 수강료를 봤더니 수강료가 되는 거는 한국무용이랑 K-팝 댄스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무용은 낮이죠. 그러니까 시간까지 맞춰볼 수 있으면 네, 전무님 K-팝 댄스 배우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이직 사유가 쭉 나와 있고요. 실업급여 신청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이를 보면요.
저는 원래 매달 400씩 받으며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했는데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2015년 10월부터 월급이 200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야간 수당 없이 7시 반까지 연장됐고요. 그래서 2주일 전 회사를 그만뒀대요. 월급이 삭감된 게 엄청나게 크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그죠? 이직 사유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안에 있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는 가능합니다. 자, 미선이 봤더니 저는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반년 전 물류팀으로 발령이 나서 안성에 있는 사업장으로 출근을 했대요. 근데 사택을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 구할 돈을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니 회사 근처에서 따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월급이 충분치 않으니까 자기가 한번 해봤대요. 6개월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왕복 3시간 반이 걸린다랍니다. 자, 너무 심하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딨나 한번 쓱 봤더니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자, 3시간과 관련된 게 동그라미 둘, 셋, 넷, 다 6번째 있죠. 그죠? 통근이 곤란할 경우 3시간 이상인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바로 되겠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만 문제는요. 그 맨 마지막 그 동그라미를 보시면 통근상 사유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 4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얘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6개월 동안 버텼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3, 4개월 내에 빨리 퇴사를 해야 이거라도 받아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바로 6개월 동안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영어 보시면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현재 거동이 불편하셔서 자기가 그만두고 좀 더 자유로운 회사를 찾아봐야 된대요. 자, 이거 바로 아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부터의 정근고 아래 부분에 있었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 그래서 엄마 옆에 계셔줘야 돼요.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현입니다. 아이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게 돼서 아무래도 엄마로서 아이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자녀 육아에 관련된 거 오른쪽 페이지에 그죠? 아래쪽 5번째 거꾸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번에 처음 들어갔으니까 맞습니다.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네, 동현이 받을 수 있네요. 날이 봤더니 퇴직 권고를 받았대요. 그죠? 구조조정 때문에 퇴직 권고와 관련된 거 그거는 동그라미 5번째에 자, 3번째 항목에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퇴직 희망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바로 이 5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으니까 날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선이만 괜히 오래 버텨서 못 받게 된 그런 경우네요. 자,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표로 나타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표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표들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 이거는 뭐 이러이러한 게 있다. 국민연금이나 이러이러한 것이가 첫 번째 단락은 설명이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요. 국민연금 연구소에서는 국민연금 공표 통계를 정리하였다. 가입자 현황입니다. 자, 가입자 현황은 보기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88년부터 15년까지 연도별로 나타내 보았다. 88년 12월, 자, 확인해 보세요. 숫자. 총 가입자 수가 15년 8월까지, 자, 이렇게 증가한 거고요. 숫자 똑같죠? 국민 가입자 수는 88년부터 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자, 증가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2005년만 2003년보다 감소했대요. 자,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2003년과 2005년 12월. 그죠? 맞죠?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가입자, 자, 이 중에 자, 남자 여자 비율은 2번 보기에 해당이 되네요. 자, 여기 확인해 볼까요? 남자는 56.6, 여자는 전체의 43.4. 자, 요것도 2번도 확인 넘어갔고요. 자, 연령별로 정리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은 때 40에서 49세. 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40에서 49세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맞아요. 모든 연령 집단에서 지역 가입자보다 사업장 가입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 그럼 모든 연령 집단 확인해 봅니다. 지역 가입자보다 사업장 가입자가 높은지 봤더니 네, 사업장 가입자가 다 높아야 되는데 50에서 59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가 더 높죠. 그러니까 요 항목이 잘못 이해가 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확인해 볼까요?
현 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보험료 징수 현황을 나타내 봤더니 네, 당월 고지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임의 가입자가 가장 높으며 사업장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뒤를 잇는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봤더니 4번에 나와 있는 그 징수 현황이죠. 자, 자, 이것도 맞는 얘기 지금이고요.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 고지액을 전부 징수하였으면 즉 100% 나왔죠. 누계액 역시 모두 징수하였다. 아, 둘 다 100% 나왔네요. 임의 계속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마지막 단락 봤더니 국민연금 급여를 이렇게 나눠봤더니요. 노령연금이 가장 많고 유족, 장애연금 요런 순이다. 꾸준히 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5번에 그래프로 나타난 거, 네, 이게 가장 많은 숫자대로 나와 있고요. 장애연금이 제일 적고 꾸준히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자, 그래서 3번의 틀린 부분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에는 강의 시간표가 나왔네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근세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업은 일주일에 2번 강의한다. 자, 한번 쫙 맞춰보세요. 영어 회화는 화목, 서양사 인문 월수, 인체와 건강은 네, 수목, 역사학계록, 월금, 스포츠, 이해자, 목금 이렇게 2개 됐죠. 존성근세사만 하나입니다. K는 총 6과목 그저 맞죠? 가장 많은 날은 목요일 3과목이네요. 조선 근세사는 화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해 4시 15분에 끝난다. 자, 아래 봤더니 모든 강의는 1시간 15분씩 진행이 되니까 네, 3시에 시작해 15분에 끝나겠죠. 수요일 강의인 서양사 인문과 인체건강 사이엔 쉬는 시간이 없다. 이 강의 시간표 자체에서는 다 쉬는 시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시간 15분 수업이고 30분 단위로 끊어지니까 15분 동안 쉴 수 있는 거겠죠? 4번이 틀렸네요. K가 듣는 강의 중 인체와 건강이 가장 늦은 시간에 시작한다. 자, 마지막 딱 보면은 4시 반에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출판회의에 참석하는 L 출판사 직원 T가 자, 협회로부터 받은 이메일입니다. 옳은 거 볼게요. 자, 해외 출판팀 조나리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국제출판회의를 이번에 영국 가야 되네요. 대한민국이 주빈국이라 초대받는 겁니다. 다양한 출판물이 생산되고 있는 각국의 출판인이 모이는 자리므로 네, 콘텐츠를 발전해 듣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가서 뵙겠습니다. 직접 마중으로 온대요. 뭐 요 정도 정보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비행 일정 나왔네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T는 21일 오전 9시 반에 김포에서 출발하여 자, 출발 도시 보이죠? 김포. 23일 저녁 10시 20분 다시 김포에 도착한다. 자, 23일 도착이 어딘지 봤더니 이건 김포가 아니라 인천에 도착해요. 틀렸습니다. 이번에 출국 비행기와 귀국 비행기 모두 직항이 아니다. 출국할 때는 북경을 거쳐가지만 올 때는 바로 런던에서 인천으로 도착을 하죠. 직항 맞네요. 3번에 T가 참석하는 국제출판회의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올해의 주빈국은 영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개최하고 주빈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거는 네, 그 메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T는 런던으로 가기 위해 북경을 경유해야 하는데 그 대기 시간이 약 2시간이다. 자, 도착 시간과 그 출발 시간을 봤더니 10시 40분에 북경에 도착을 해서 북경에서 출발하는 게 12시 반이면 1시간 50분, 약 2시간이 비는 거 맞네요. 4번. T는 출국, 귀국 시 모두 같은 항공을 이용한다. 자, D에어 출발할 땐 가고요. 올 때는 H에어 이용하니까 이거는 다른 항공사겠죠? 자, 이번에는 W 스터디룸의 예약 스케줄이 나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볼게요. 1번.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독서 토론 모임이 추가 요금 없이 스터디룸을 사용하려면 모임 날짜를 11월 7일로 잡아야 한다. 자, 5명의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럼 요거대로 한번 볼게요. 11월 7일 보시면 11월 7일에 수용 인원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되겠죠? 사용 가능, 5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5,000원씩 추가할 수 있고요. 그죠? 5명이니까 수용 인원 8명에서 반이 안 되면 1인당 6,500원으로 추가 요금이 붙어서 정산이 돼요. 요금 부분의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니까 추가 요금이 안 되려면은 네, 과반수 이상이 오는 게 5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203호 가능하네요. 2번 보시면 총인원 8명의 취업 스터디 모임에서 스터디룸을 예약할 경우 7, 8, 9일 모두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 7일에는 8명인데 사용 가능한 203호 있고요. 8일에 자 8명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반 이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15명 수용할 수 있는 204호가 가능하고요. 자, 9일을 보시면 유일하게 하나 있는 15명짜리 이거 바로 과반수 이상이 들어가니까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겠죠.
자, 3번에 11월 8일에 10명의 인원이 1시간 동안 205호를 사용하기 위한 금액은 6,500원이다. 자, 그럼 11월 8일 한번 10명 보도록 할게요. 15명짜리 끼 하나 있고 20명짜리 끼 하나 있죠. 자, 그런데 10명의 인원이 205호를 굳이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딱 반이에요. 여기서 과반수 절반 이하인 경우 포함입니다. 그럼 10명까지 되는 거는 6,500원이 돼야 되니까 얘네는 6,500원씩 추가 요금을 붙은 그 가격으로 10명 계산을 해서 65,000원을 내야 되는 거겠죠. 자, 4번에 A는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총 인원 14명으로 스터디룸을 예약하고 7만 원을 지불하였다. 자, 11월 9일 볼게요. 11월 9일에 예약 가능한 거는 204호 하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예요. 사용시간 아래에 그 참고로 나온 게 매일 16시, 그죠?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얘네는 아침에 필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확인해 보시면 총인원 30명의 영어회화 모임에 자 11월 7일 206호 확인해 봅니다. 2시간 동안 이용을 한대요. 총 30명이고요. 5,000원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2시간이니까 네 15만 원에 2시간 30만 원인데요. 자, 아래 뭐라고 그랬냐면 사용인원 25명 이상은 10% 할인이랍니다. 자, 총 2시간 이용하는 거는 30만 원인데 10% 할인 받으니까 3만 원 빼주는 거죠. 27만 원 총 비용 이거는 맞겠네요. 자, 이번에는 통영 여행 일정표입니다.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할게요. 이번 여행은 통영과 거제를 돌아보는 일정이며 숙박은 진주에서 한다. 자, 쭉 봤더니 거제 도착하고요. 통영으로 이동하고요. 숙소로 이동하는 거 봤더니 전주 K호텔 맞네요. 다음 날도 거제와 소매물 또 갔다가 서울로 오는 거고요. 이번에 부모와 어린이 한 명으로 구성된 가족의 숙박비는 43만 7천 원이다. 자, 아래 숙박비 봤더니 부모라는 건 성인 2명과 아이 하나죠. 자, 14만 9천 원 2명이니까 29만 8천 원에 13만 9천 원 바로 더하니까 네, 43만 7천 원 나오고요.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기 전 외도 해상농원 상책을 한다. 자, 미륵산 케이블카 1일차 5시 반 거기 있습니다. 요 앞에 뭐 스케줄이 있나 봤더니 해금강 투어 및 외도 해상공원 산책 있죠. 자, 4번에 오전 6시 반 시천역에서 모여 거제로 출발하고 다음날 8시 40분에 시청역 앞 서소문에서 해산한다. 자, 6시 반 5번 출구에서 출발하고요. 맨 마지막 봤더니 8시 40분 해산 쓰여 있어요. 자, 5번에 1일차 석식으로 알 여행사에서 충무김밥을 제공한다. 자, 1일차 석식 저녁 식사 보시면요. 7시 부분에 19시에 화로의 시장에서 자유시간 및 석식, 자유석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무김밥은 여기서 맛볼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준 것 뿐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선 항공 기내 반입 제한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자, 미국 출장 가게 됐는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해 비행 정보 그 마지막에 나온 그 정보를 먼저 볼게요. 김해국제공항이고요. 괌 안토니오 B1 국제공항에 입국하고요. 프리덤에어 항공을 이용하며 출국 시간은 10시, 좌석은 비즈니스예요.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P는 아침 7시 전에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수속을 밟았다. 자, 시간이 어딨냐면요. 참고사항에 있습니다.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맨 뒤에 참고사항에 있죠. 자, 두 번째, 탑승 전 액체류, 젤류 등의 물건은 모두 수화물로 위탁 처리하였다. 요것도 참고사항에 항공사 체크인할 때, 네, 이런 걸 수화물로 위탁 처리하고 요것만 휴대해라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에 액체류 상품 구매를 위해 델타항공에서 프리덤항공으로 항공사를 바꿨다. 자, 지금 프리덤에어인데요. 왜 델타에서 프리덤으로 바꿨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 델타항공이 문제점은요. 그 호주 및 미주행 출국, 괌과 사이펜 등 미국 항공기일 경우에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으로 미국 외 국가 출국 지역에서는 네, 여기 대상이 있죠. 이런 거 경유하여 출국 시 해당 물품, 액체류, 젤류 등이 구매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주 및 미주행 출국 및 미국 항공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얘가 프리덤에어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사서 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바이어에게 주기 위해 출국 전날 오후 8시에 주문한 물건을 공항에서 수령하였다.
자, 주문 가능한 거 보시면 수령할 수 있는 거 주의사항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요 아래에 보시면 당일 15시, 17시, 그죠? 오후 5시 이전에 출국을 할 때는 여기 해당되죠? 전날 6시까지, 오후 6시까지는 주문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전날 오후 8시에 얘가 주문을 했다 그러면은 못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출국을 할 때.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5번 확인해 보면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양주를 투명 봉인 봉지로 포장한 뒤 영수증을 부착하였다. 자, 이거는 면세점 구입에 관한 조건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요. 봤더니 네,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네요. 투명 봉인 봉지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면세품 구매 당시 받은 영수증을 투명 봉투 봉인에 동봉 또는 부착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부착해준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적중 문제 같이 풀면서 요 단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